바로 이어서 저희 허광 회장님을 모시고서 오늘 강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창시장 허광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가물었는데 또 비가 또 내려서 축축하게 오시는 데는 좀 힘드셨지만은 이 대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3일 전하고 오늘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산해가 굉장히 예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기 한국 체인지 인성교육문화 리더십 코스라 그래가지고 이번 이걸 한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영역에서 스포츠로 그래 계속 해왔고요. 스포츠를 이제 상시해서 지금까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국에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 참 희한한 종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항공을 놀이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놀이 가지고 스포츠 하냐 그렇게 비난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과정을 겪고선 우리가 15년 만에 대한체육회를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피눈물 난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그 상황을 갖다가 견뎌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은 노인들, 장애인들,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분들을 저희 교육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생교육 활동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스포츠를 가지고 평생교육을 하는 것 종목이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포츠가 성장한 것 같은데 내용을 떠보면은 노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에 가입해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과 이제 2년 돼 있지만은 이제 대회가 이제 시작돼서 우리가 엘리트 체육 가기 위한 선수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거를 한번 쭉 돌아보면은 그러면 항공이 지금까지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항공에 이제 지도자분 계시지만 우리 심판 지도자분들이 전국에 16,000명의 교육을 받으셨어요. 저희한테.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은 종목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냐면 경로당에 복지관에 아동센터에 장애인 복지관에 여기 앞으로 이제 경기도연합회 회장이지만 다 있어요. 시각장애인, 뭐 다문화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일반 스포츠 엘리트 종목에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에서는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 국가대표 하셨던 분들 심판분들 계시지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갖다 전체로 분석을 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또 한국 창시자로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풀어와서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고 한국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여기서 지금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한국 체인지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또 리더가 되려면 나부터 리더가 돼야 돼. 내가 그만한 생각이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나부터. 그래서 나의 인성도 갖춰야 되고 내 가족을 끌고 가고 내 사회를 끌고 가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춰놨어야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과정을 오래전부터 해서 정리돼요. 물론 이제 항공의 인성교육 교분, 항공 이제 하고 있는 여러분 뒤에도 한번 빼내릴 거고 저희 완성본이거든요. 오늘 미리 드렸어요. 원래 1급까지 할 건데 제가 미리 드려놨습니다. 공부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총괄해서 정리하니까 오늘은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항공 체인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항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구나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공은 대한민국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항공 하나하나에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1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항공하는 거는 뭐냐면 왜 지도사를 갖다 뜬금없이 지도사하냐? 그럼 지도사 같은 경우는 스포츠 부분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항공의 인성교육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공 체인지는
인성인데 그 일반의 인성하고 달라요. 저희가 하는 게. 우리가 인성에는 사람이 있다 인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국의 인성은 좋은 관계예요. 즉 좋은 관계를 이제 배우는 건데 나에 대한 관계, 자신에 대한 것, 내가 사물에 대한 것, 자연에 대한 것, 그다음에 내 가족에 대한 것, 그다음에 내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주로 해야 많은 되는 것이 이제 인성교육하고 이제 평생교육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들을 이거 강의하다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 다문화에 대한 거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료가 된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다 올려드립니다. 저 아는 것까지 자료를 다 올려보면 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국 체인지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그 우리 뭐 새마을 운동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운동을 만들어 가는데 그 운동을 해 나가는 부분들을 그 선봉장에 서는 부분들을 한국 체인지 교육문화 지도사 이 지도자가 이대하는데 그분들이 뭘 가지고 가냐 자기가 공헌단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공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자기 팀들이 구성돼야 되죠. 혼자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 작은 팀, 3명 이상의 팀들이 갖춘 분들이 그 팀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내가 교육하는 부분 아니면 장애노인한테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부분 또 어떤 경우는 인성교육을 하는 부분들 또 내가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화예술 팀으로다가 또 사회봉사하는 방법들 왜 그러냐면 한국이 7번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와 정신과 문화를 어우러서 축제도 하고 저기 뭐 전주 같은 한국 그리스 문화 축제를 갖다가 시작했죠. 이게 먼저 시작하니까 아직 한국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도 문화지만은 미국 우리가 세계 생활체육연맹을 이제 가서 보면 TSG라 그래요. 가보면 트레이션 스포츠 앤 게임이에요. 근데 가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가 있는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놀이 활동을 다 어우러서 해요. 그리고 종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하나의 축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엘리트 종목하고 사이에서 들어온 거니까 우리나라 원래 있던 놀이문화든지 전통문화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건 괜찮은데 이 정신문화도 사라져 있어요. 효에 대한 것도 사라지고 3세대 가족끼리 어울리는 것도 사라지고 전부 다 개인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 방식에서 재풀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교육문화 지도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한국 체인지의 리더를 하시는 분이고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오신 것만 해더라도 이미 리더세요. 이미 리더세요. 왜냐면 그런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음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셨어요. 그게 누가 소개를 왔든지 내가 막내 내서 왔든지 아니면 지 얼굴을 봐서 왔든지 다 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어떤 인연이 없거나 내가 뜻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한국체인지 1기 멤버로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심 이제 한국이라고 정의를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게 우리 한국 넥타이 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넥타이 안 매신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한국을 처음 접해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개 영상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한궁은 투호, 국궁, 양궁의 장점과 IT 기술을 결합해 한국에서 창시된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한궁은 안전한 자석식 한궁핀을 사용하여 오른손 5회, 왼손 5회, 총 10회를 투구하는 양손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구 시 합산된 점수가 자동으로 표시되어 승패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궁은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체육입니다. 한공은 치매 예방, 주의 집중력 향상, 근골격계 질환 통증 감소 및 재활, 정신건강 증진 및 인성교육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다수의 연구 논문이 학계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한궁은 2006년 허광 회장에 의해 창시되었고 2009년 한궁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한궁협회와 2013년 대한장애인 한궁연맹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한궁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한궁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010년 제1회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노인한궁대회를 시작으로 노인, 장애인, 학생을 중심으로 연 400여 회의 한궁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궁용품은 크게 가정용, 경기용, 대회용, 시각장애인용 한궁으로 나누어지며 용품에 따라 크기와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궁 관역판에 한궁핀이 맞으면 다중 접점 기술에 의해 점수가 인식되어 점수 표시판에 표시되는데 이때 획득한 점수와 합산 점수가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존 관역판에 LED와 버저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외부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궁의 기본적인 경기 규정을 정립한 한궁교본, 스포츠 인성을 제시한 인성교육교본, 12주차 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궁 패밀리 헬프스 프로그램, 연령별 노인 지도법을 규정한 한궁 노인 지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특히 한궁 장애인 지도서는 시각장애부터 지체장애까지 장애 유형별 한궁 경기 규정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거리판은 소형, 중형, 대형 거리판으로 구분되며 50cm 단위로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궁핀은 앞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으며 자석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안전합니다. 경기장은 가로 4m, 세로 2m 규격으로 구성되며 주심, 부심, 선수가 위치합니다. 단, 경기 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여 좁은 실내에서도 경기가 가능합니다. 손목 케이스는 선수가 한궁핀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한궁 경기는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투구의 시작과 종료는 진행자가 전자호각을 이용하여 통제합니다. 기본 투구 자세는 측면형 자세로 오른손 5회, 왼손 5회, 총 10회 투구합니다. 측면형 투구 자세는 발을 11자 형태로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투구 시 조준, 준비, 시작 3단계로 나뉘며 1회 투구 시 10초 이내에 투구합니다. 신체 특성상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면형 5회, 정면형 5회를 한 손으로 투구하는 혼합형 투구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궁핀은 3손가락 또는 4손가락으로 쥘 수 있으며 한궁핀의 머리 부분을 구슬을 잡듯이 잡아줍니다. 이외의 방식으로 한궁핀을 쥐는 경우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구 시 어깨를 벌려 야구공 던지듯 투구하는 손주의, 투구 시 한 발 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발주의, 투구 시 기준선을 밟거나 넘어가는 기준선 주의 모두 반칙에 해당합니다. 심판은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와 배지, 심판 명찰을 착용합니다. 주심은 한궁 받침대의 우측 10cm 지점에 위치하고 부심은 선수의 오른쪽 대각선 뒤에 위치합니다. 대회용 한궁을 사용하는 경우 스위치의 위치로 인해 심판의 위치는 반대가 됩니다. 부심은 선수가 반칙 시 반칙 사항을 주심에게 통보합니다. 주심은 점수를 기록하며 선수에게 주의, 경고, 감점 등을 선언합니다. 선수 중지, 발주의, 선수 중지, 주의, 해석. 점수 판정 시 관역에 맞고 표시된 점수를 득점으로 인정하며 한궁핀이 처음으로 맞은 점수 1회만 인정됩니다. 기기 오작동 시 심판이 경기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예.
저희가 이 항공 우리는 이제 항공에 대해서 지도회의를 할 때면 이제 그걸 다 세세하게 하는데 우리 이제 항공에 대한 개념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이제 그 항공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공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 애초부터 항공을 제가 창시하다 보니까 기본이 홍익인간 정신의 건강, 행복, 평화를 목표로 해서 홍익인간의 실천 목표가 국민의 건강, 가정의 행복, 평화를 갖다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항공의 경기 룰을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하러 가지고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인간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뭐냐면 2006년 때만 하더라도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생활체육이라는 게 없는데 태권도가 하나 있을 거 세계적으로는. 근데 태권도를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생활체육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타피사라는 데를 세계 연맹을 보니까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3세대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해서 3세대 생활체육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 2010년대 우리가 노인에 지금 2009년도에 제가 죽었다 살아납니다. 스탠트를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분들, 노인들, 장애인분들한테 대한 생각이 좀 많이 감동이 있고 그래서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생활체육을 만들겠다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태권도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함께 했었는데 그때는 어르신들 위주로 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은 이제 올림픽 종목을 제가 가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건강, 행복, 평화가 저기 체인지인데 저기 이제 우리가 체인지 인성실천 범국민 운동을 그때 당시는 하지 않았는데 체인지 운동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점점 하다 보니까 2014년도 인성교육 지능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인성실천 운동본부가 있는데 그 인성이 실천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성을 교육을 했고 실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으면 인성 좋은 애야.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했던 대전에 계셨던 그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 탈로 문제.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인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자격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면 항공 스포츠 인성 지도자가 있어요. 저는 그 이전에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 그걸 못하게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스포츠 인성에 대한 자격증은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포츠 단체에서 교육부로부터 우수 인성 실천 단체로 지정된 게 세계항공협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항공협회는 인성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한국창시의 생활체육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스토리나 생각들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항공을 만들 때 그때 조사에서 이 표는 제가 만든 어떤 자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보면 엘리트 체육은 보통 젊을 때 거의 20대부터 뭐 60대까지 하는데 최고의 20, 30대 가장 젊을 때가 전문 체육이에요. 아주 선수들만 하고 그 전문 체육의 종목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하는 게 생활체육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체육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노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체육회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때 이유는 뭐냐면 노인은 복지부 소관이지 체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인은 국민이 아닌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태권도를 해가지고 막 안산시에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태권도 하니까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어린 학생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못 산대고. 그래서 2번이나 제가 조건을 갖춰서 대한체육에 가는 것도 안 됐고 안산시 들어가는 것도 안 된 상태고 상황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트 체육 종목에 그쪽 종목만 하는 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대한체육에 가입하는 걸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였냐면 내가 대한민국에 우리 회원만 400만쯤 돼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하던 위에다 해가지고 내가 힘으로다 불러서 체육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원들 알지만 제가 그걸 포기했었어요. 결국은 한국 창시하고 15년 만에 대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에 가입이 됐죠. 제가 이겼습니다. 15년 만에. 근데 이기는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중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인들도 있고 비만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연소노인, 중고령의 고령의 노인 이런 분들이 없어.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계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 게이트볼을 했어요. 게이트볼 지나서 지금 이제 한국이 많이 하다가 최근에 막 붐적으로다가 이제 파크골프를 해요. 근데 한국은 그런 어르신들 종목들이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미국 같은 노인 종목이 한 22개 종목이 있는데 5살 단위로 운동의 경기율이 달라져요. 그만큼 노인들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다 달리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탁구 있으면 탁구도 보면은 노인분들이 막 어깨 회전해서 치면 어깨 다 나갑니다. 그럼 규정에서 어깨 한번 세게 치면 반칙을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조정을 해요. 럭비도 해요. 미국에서 노인분들이 경기를 부딪히면 안 돼요. 또 그렇듯이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건 뭐냐면 진정한 생활추경은 남녀노소 누구나 노인까지 다 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보자. 아까 보면 팔자짝이 없어도 정면하고 측면하고 하잖아요. 최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체력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놨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대회할 때 대회장을 잘 보셨으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부 다 의자가 있어요. 뒤에. 왜냐면 내가 다리 아프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하게 대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선수가 할 때만 서서 던지도록 하고 또 이제 불편하신 분은 휠체어 타고 더 불편하신 분 의자 내놓고 앉아서 던지게 하고 그렇게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진정한 생활적 문제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경기룰을 다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적 종목이라고 해서 했던 부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활을 보면 위로 올리는 거 저기 위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용 부분에 보면 활술 장면에 팔 끝이 빼쭉하지가 않고 뭉툭해요. 왜 없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활에 뭉툭해요. 그거는 뭐냐면 놀이로도 사용하고 연습할 때도 사용하고 물론 살상용도 있죠. 저런 부분들을 써서 여기 해놨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저 무용을 해서 사람 공들을 모을 때 협동심을 발휘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함께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보는 분들은 이제 뜻을 보게 되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한국이라는 이걸 참 잘 졌어요. 명분도 있고 한이라고 하는 크다 광명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풀홍자고 그다음에 동이족에도 큰 대bun이라 그러고 원래 또 동이족의 원래 고어가 어질인자예요. 그래서 어질고 활자를 쓰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었어요. 동이족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왜 한국을 궁자를 썼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내 몸이 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 스포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제가 투어 공부, 연공 투어 이런 부분들을 서양과고 해서 동서양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에서 이 색깔이나 이제 오방색을 담기도 하고 천진색도 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벚꽃 창신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배우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이 바로 벚꽃 창신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도 뭔가 하나에서 뭔가 새로운 걸 일단 창시해. 내가 요 일만 했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경험 내에서 플러스해서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한 8~90대예요. 그러면 2~3%나 10% 정도는 새로운 걸 해야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거든요. 특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 삶에서도 그런 방식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내 몸이 활이기 때문에 내 몸을 활처럼 사용하고 팔을 구부렸다면 스트레칭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을 때 회전력을 돌려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구부렸다 피는 운동으로 활동해서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스포츠 중에서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레칭 같은 거 팔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운동하려고 그러면 그것부터 하잖아요. 워밍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흔들기도 하고 팔을 폈다 구부렸다 하고 이제 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 가지고 한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체대에서 본 게 어떻게 스트레칭으로 운동할 생각을 했느냐. 그 참 상상도 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엘리트 쪽에서 더 높고 더 빨리 더 힘차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은 거예요. 생뚱맞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생뚱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신 거 남들 다 하던 거에 좀 비슷하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한국의 창시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 예술 문화에서 이제 한궁으로다가 전통사를 한궁분으로 명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생활천명에서는 저희가 한궁을 만든 걸 가지고 세계생활적인 선구자상을 받았어요. 이제 국제상을 받았죠. 그다음에 우수신 2015년에서 우수 인성단체로 내가 상을 받았고요. 신지기산상도 받고, 그다음에 HRD 협회 오늘 이제 저희랑 함께 하시는 HRD 회장님도 이제 뭐 우리 위원장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세계한국협회가 인적 자원 개발 단체 대상을 받았어요. 그거는 슈네트하고 같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뭘 인정받았냐면 불모지의 스포츠에서 교육을 하는데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지도자를 양성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기업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순수하게 했던 내용들에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세계 생활책 연맹에서는 2015년도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짧은 영어 가지고 막 일반은 제가 하는 남들보다 다른 점은 뭐냐면 마음을 한다 먹으면 끝장을 내요. 그래서 제가 탑피서를 총회를 이사회를 4번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타니 저랑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딱 한국말로 이렇게 던져 하고 악수해요. 근데 그게 저랑 인사 보여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절을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안에 거기 있는 이사들하고 한국을 가는 데만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성을 담당하는 분들, 노인하는 거, 학생하는 거 되게 다양한 영역의 이사분들이 9분 계시는데 9분이 그때 스포츠 종목이 6개가 들어갔어요. 나라별로 대표적인 걸 보시는데 다 떨어지고 저희만 만장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생활체육은 언제서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일했던 거고 우리가 백데이터로 그때 당시 뭐냐면 제가 그 머리에 썼던 것이 그 한국에 보면은 그 위키백과 사전에 한국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과사전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본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책이 다 만들어져서 책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들한테 전부 다 국제우편으로 우리 한국 자료하고 책하고 다 해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받고 저 나름대로 기획도 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부분들이 이제 멤버십 인증서를 정식으로 받았던 거고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노력에서 공식 스포츠가 됐죠. 어차피 세계 인터내셔널 멤버로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인정단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쯤 이제 준종목 단체로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종목 단체로 넘어가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한국 책 부분을 한 권 한 권 썼는데 이게 저희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도 남을 수 있는 역사고 또 이런 또 역사를 우리 한국 체육교육문화 진흥원 원장이 손희 원장이 저쪽에 계신 데 이따 강의하실 건데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걸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가지고 인성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노인 전문 지도서를 만든다든지 장애인 전문 지도서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다트 같은 경우에는 다트에서 이 진행을 하면은 장애인이 하면 다트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다트팀이 있는데 행사를 해서 야외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명목은 있는데 대회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공개 장소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거는 애초에 그 생활체육이 기본에 충실해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 가지면 좋겠고요. 이 자서전은 제가 한 번 16년 동안 만들어주면서 작년에 제가 환갑이었는데 또 환갑 기념하고 또 체육회 가입되고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탄생한 것에 대한 것들의 철학에 대한 부분을 다 담겨서 한국 체인지 인성에 대한 내용들이 자서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아까 종목대로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수업용, 경기용, 대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가정용을 해놨습니다. 이 가정용은 우리 그 생제 공헌단을 통해서 저 가정용은 이제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손자들하고 놀고 먼저 나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해서 이제 가정용도 하는데 또 이게 우리
지도자 되신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공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냥 했던 분이 아니라 이 논문에 대한 부분들이 노인 부분에서 치매에 대한 거, 인지능력, 어깨 통증, 여가 만족도,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이렇게 다양한 논문들이 지금 한 6-5편 나와 있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이제 집중력 형성에 대한 논문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들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집중력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효과가 논문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왜 한국이 인성교육을 갖다 채택하게 됐느냐? 이거는 저기 허도원 이제 석사 논문 때 했었는데 자기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 노인들 왜 다문화 사람들이 그 평생교육 전문 강사들이 저걸 왜 하냐? 실제로 대담 면접을 해가지고 논문 박사했는데 한국의 큰 장점은 양손 운동이라는 거, 일단 즐겁다는 거. 그다음에 손쉽게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채택하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생교육 강사들이 여성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기가 너무나 수월한 거예요. 일단 재밌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논문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 낼 거는 치매에 관해서 뇌인지 능력하고 한 부분들을 이제 실제 데이터된 거지만 뇌 검사한 거하고 실험 논문 데이터 가지고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브레인 OS하고 했던 내용들은 뭐 뇌인지 향상능 1년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상할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뇌 검사 능력을 뇌파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뭐 검사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같이 쪼개내서 다시 한번 그 뇌하고 치매하고 항공하고 연관성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게 되면은 아마 그 평생교육관에서 그 치매 예방에 대한 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항공을 우리나라 대표 스포 중에서 아까 항공가 그러셨죠? 이 항공가의 가사를 보면은 제가 바른마음 실행으로 당당한 항공에 모국인구나 있네요. 이거는 제가 1절은 제가 살아왔던 여태 15년의 과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발굴하면서 험성으로 빛나는 항공에 남녀노소 함께하는 활기찬 항공, 세계인의 건강한 고평, 이게 바로 책임져 운동입니다. 우리 미래입니다. 제가 이 항공 책임져 운동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려우시고요. 여러분들하고도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저기 오영교 선생님 그래도 앞으로 20년은 더 하셔야 됩니다. 이봤자 나이 얼마 안 돼요. 한 90세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국화가 있는데 이제 무궁화가 아직 국가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무궁화가 사실 한 번도 탄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항공모의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매화를 넣고요. 그다음에 항공화로에서 강구인데 저 오른쪽은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저 오른쪽에 항공광은 한궁이란 이름하고 허광이란 광자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재경 선생 우리나라 국화아버지라는 분이 40년 정도 국화만 하신 분들이 저희가 한궁이 하는 뜻이 너무 좋아서 가장 강국 중에서 노랗고 예쁘고 큰 걸 갖다가 만드신 거를 한궁광울이 명명을 해서 식물대가 다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영원히 한궁광은 우리 한궁합니다. 자, 앞으로 저걸로는 우리가 차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들의 선물도 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저 색깔이 참 이쁘죠? 보니까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제 나벌홍매인데 추운 겨울 이게 제일 먼저 꽃피는 것이 나벌홍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에 제 나름대로 의미를 다 뒀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공광은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뜻을 건강하고 사랑 실천 행복한 미래라고.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세월이 지나면 저 꽃을 주면서 결혼한 사람인지 결혼하거나 할 사람인지 좋은 일이 있으면 저런 꽃을 이렇게 해서 뭐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벌써 춤은 이제 항공무로에서 지금 탄생해서 지금 펼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8월 8일 세계 항공의 날을 이미 지정을 해서 지금 활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항공의 날 때 여러분들이 또 함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뒤에 빠르게 진행했는데 항공이 이제 문화 축제 항공이 이제 그 체인지 운동 실천 운동이 우리나라 놀이 남녀 장인 하는 것 우리가 춤과 노래 그리고 다양한 것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화 축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스포츠에서는 하기 어렵죠. 축구장은 축구장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제 계획은 항공 체인지 교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할 건데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그 안에서 항공대회도 하고요, 포럼도 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다 하고 있는 스포츠로서 문화예술 행사를 대관해서 할 수 있는 그 스포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소양도희 씨님이 시장성도 듣고 또 공원단 만드는 그 팀이 오셔가지고 함께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우리가 사회공헌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열린마음을 가졌는데 스포츠청에서는 열린마음에서 제가 나름대로 명인이고 문화예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어울립니다. 아까도 보였지만 제가 시인이고 또 나중에 수필가도 되고 신앙송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항공을 지금까지 성장시킨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7대 원동력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참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항공을 만들어 왔는가. 현재 우리가 항공에 뭐 지도자를 16,000명 만들어내고 뭐 대회를 1년 400개를 하고 대한노인에서는 전국대회를 12대 이제 올해 12회를 하고 또 장애인에서 이미 16개 시도에서 다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장애인 체육회의 회장님이 계신 그 촉수장애인 협회하고 또 공식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맺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단체들은 저희가 다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힘이 있을까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항공을 만들 때부터 제 목표를 세웠던 부분들이 홍익가 아까 말한 신념을 실천하겠다. 세계적인 생활수칙을 만들겠다.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종목, 올림픽 종목을 만들겠다. 이 그림이 한국을 만드는 여기 가족이거든요. 장애인, 노인분들인데 장애인도 실제로 타죠. 그래서 애들하고 부모 이게 그 3세대가 하겠다는 개념인데 이건 석촌호수 이게 또 소영선이 이제 시인선데 나중에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발표할 때 그 시를 대표시로 할까 싶습니다. 항공 창시 장소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두 번은 이제 벚꽃 창시인데 뭔가 새롭게 만든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거, 우리가 서양의 뭐 투어로 저기 양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 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새로운 신기술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항공 보드에는요 모든 특허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저희 항공의 특허 저작권이 전부 다 57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항공 체인지 인성 실천 운동이라서 항공도 제가 상표 등록 갖고 항공 체인지도 상표 등록 가지고 있고 항공 체인지 인성도 제가 상표 등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사업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공에 우리나라 독창적인 걸로다가 다 풀어가고 외국도 다 똑같이 나갈 거예요. 그 체인지라고 보면 서양하는 체인지도 체인지하니까 뭔가 물론 바꿔야 되죠 생각은. 근데 체인지 안에 그 T자, 임자가 하나하나만 특별히 다 담겨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해상권은 제가 대한체육회 갔더니 우리 특허가 가졌다고 그 특혜라고 맨 처음에 항공을 거부하더라고요. 그 담당자들이. 그래서 속으로다가 저런 미친놈들이 있나. 우리나라 스포츠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특허를 가지는데 그것이 특혜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발표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으러 10명의 심사위원이고 책하고 다 싸들고 다 밀착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다 설명을 하고 저 항공의 책이나 이런 자료는 나이가 내 일생의 땀과 노력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리고 적어서 특허를 다 가지고 우리가 50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특허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있냐? 내가 태권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없거든요. 특허를 가지고 뭐 대한민국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저작권법으로 다 따져보면 명확하게 한국만 가진 게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스포츠를 저렇게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저작권 가진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평생 교육에 대한 걸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역성하는데 굉장히 역성을 많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대회가 다 오는데도 평생교육 하시는 부분이 여기도 있지만 비대면 항공대회도 만들고 프로그램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에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교육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만들어내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산학실전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스포츠들이 선수들이 막 하는데 이거는 이게 소외계층을 대표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안동의 회장님도 다 하시겠죠. 안동에는 한 층이 한궁장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한 노력에 대해서 이번에도 여기 전체에서요 제가 이번에 공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딱 하고 보내드리고 불과 10분 20분도 안 돼가지고 안동에 제일 나이가 많은 회장님께서 25만 원 먼저 입금하셨어요. 1번이에요 1번. 우리 회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홍콩회장의 그런 뜻을 가지는 게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번에도 저 혼자 차 끌고 오셨어요. 또 연락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안동에서까지. 역시 안동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제가 한궁은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천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궁을 통해서 사랑 실천을 해왔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5년, 16년을 해왔어요. 남이 믿던 안 믿던. 처음에는 갔더니 노인에서 장사꾼 취급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쭉 지나고 대회 만들고 전국대회 만들고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게이트볼은 이제 대통령기가 있어 설정이 되고요. 대한노인에서 자체 단일 종목으로 대회를 한 거는 한궁이 12회, 11회로 제일 오래됐어요. 그 열고 알고 계시는 이제 파국 골프는 작년에 처음으로 그 지범 종목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노인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국 대회만 놓고 보면 12년을 한 거예요. 코로나 2년 빠지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름을 제가 여섯째 가족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그 옛날에 뭐 사업을 해서 한궁하다 물폭삭망하고 금융위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경매로다가 이제 떠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아내 이제 말 한마디라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래. 당신 사람만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야. 그리고 집은 내가 책임질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라. 사람만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다 나서 완전 쪽박 찼죠. 그다음에 심근경색으로 떨어져서 몸에 스텐트를 6개나 박았어요. 지금 6개 받고 살고 있습니다. 7번째인데 수술한 배가라라 그래서 그냥 그거는 놔두고 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 심장 기능도 일반 사람이 60%로 살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잘 못 써요. 그래서 한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니까 제가 살아서 6개월마다 3개월마다 발정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이야. 3개월마다 난 뭔가를 아웃풋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궁이 스토리로 보면 굉장히 많은 역사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책도 우리가 지금 나온 게 지금 보여준 거 8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나름대로 최선했는데 그 어려웠을 때 누군가 힘을 불어주는 가족이 있었고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국에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욱하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이오키의 마누라한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말 안 해고 바가지 긁었으면 한국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게 한국의 첫 10번째는 이제 한국 문화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가 엔지니어입니다. 성동기계공 기계제도과를 하고 우리 김홍일 선수도 선정해보기도 하고 또 이날에 기획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전자회사에서 연구소장을 했고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몸속에 이제 문과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북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처음 생각했던 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무예진흥법에서 무예 쪽에서 이제 뽑는 명의 뽑는 거에 제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한국이 무슨 뭐 우리나라 전통 문화냐, 얼마나 됐다고. 또 이제 제가 또 책 쓰고 이거 방을 다 가지고 디밀고 이제 또 디밀는 거야 머리.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전통생활체육 한궁 부문으로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저 전통생활체육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한국 예충에서 정해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게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국 예충에서 정해준 거예요. 명패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이제 명인들을 만나게 되고
저 배선희 원장 같은 경우는 그 명인들을 이제 또 취재를 하고 문화재청 일을 하면서 문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30년 정도 지금 근대 문화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 이제 6년 됐으니까 한 15년 안 남았네. 14년 정도 남았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한국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광고절 33인 대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생각, 한국 문화에 대한 것, 한국 정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이후로다가 저희가 한국도 좀 더 철학적인 부분들을 더 지금은 이제 내가 막연하게 홍익인간이나 이런 걸 한다 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한 기본 계정이 여기가 지금 책으로 보면 이 차트 하나가 90개거든요. 90개를 제가 한국 체인존으로 풀어냈다는 거거든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들을 한문화시키고 체계화시켰다는데 이런 것이 다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이렇게 한 역할들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내고 한국이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인지하고 다음은 체인지해야 될 건데 체인지하게 된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체인지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름대로 철학과 역사와 전통,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신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보면 한국의 이제 모델 교육 지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한국 제품 하나하나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을 학문으로 다뤄요. 책도 제가 산 거 보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거 다 읽어보면 이 책을 보면 내가 마스터하면 인성이 좋을까? 인성 좋은 게 아니라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될 부분이고 그 다음 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인성의 사람의 관계가 옛날에 우리가 군사부 이렇게도 하고 어르신들 존경하고 스승님들 존경하고 이런 거좀 다 보여줬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였는데요. 진상조사에 들어간 경기도 교육청이 오늘 교권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교탁에 선 교사에게 다가가더니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킥거리며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것도 모자라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거 안 좋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학폭도 그렇지만 비일비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하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끼면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여기 뭐 50대 계신 분들, 부모님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독거리고 화합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하고 잘 지내고 남한테 봉사. 이런 데서 큰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대받고 뭐하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풀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서 풀어내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이라는 부분들을 했는데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양호 회장하고 해서 이사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보니까 거기서도 인성에는 참 어렵습니다.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책으로 하자니 책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시험만 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다가 철퇴를 딱 맞고 나니까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국 교육가족 인성실천 한공대회라는 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시하고 대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료를 보여주고 브리핑해서 저희가 그때 대상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교육가족은 학생, 선생, 학부모가 교육가족이에요. 학생, 선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한공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갖다가 하고 또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한테 막 욕지거리하고 잘못하면 내 자식 뭐 잘못했냐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학생, 선생, 학부모들이 함께 대회를 만들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들은 학부모하고 대화의 통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학교에 보면 이제 어머니 이렇게 모임들 하는 그 회장들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 저희를 해보니까 원만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좋은 사례이기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뭐냐면 인성의 가치, 이해, 효, 정직, 그 책임, 배려 등등이 있고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학생이라는 것을 보면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생까지밖에 인성 교육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문제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생 여학생도 있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군대 같은 데서 우리가 사회에서 결혼하고 어떻게 잘해야 한다는 거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인성교육지능법에 해당되는 건 고등학교밖에 안 되니까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방심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부분, 우리가 노인들하고 관계하고 장인들하고 해서 소통 관계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한국의 인성은 좋은 관계다.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야, 너 인성이 좋으려면 엄마한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애들한테 너 공부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엄마 아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아들을 갖다 좋은 사람 만들겠다? 또 만들어서 가르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나오지만은 이 기본이 제일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한국 인성은 이제 나와 가족이 있는데 판단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은 엄마가 힘들겠네요. 설거지 할 거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또 엄마가 서로 열심히 버는데 돈이 있으면 그걸 내가 해서 알게 되면 아껴 쓸 거 아니에요. 제 아르바이트 하라. 그 다음에 그 많은 게 내가 뭐 흠집이 된다 그러면 사회 뭐 봉사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 들면 제가 친구도 있지만 나원자촌에서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그 괴물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조곤하니까 돼요. 우리 장애인들 매침에 그 뇌성마비 이렇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막 저기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접해서 보니까 이거 나한테 사고 딱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천진난만했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어요. 그때 간 사람들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이고 그걸 하나 배우고 나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한국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최인재로서 이게 최라고 보면 나에 대한 거, 우리 가족, 이게 나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이는 이제 가족에 대한 거예요. 3세대 가족 대회, 그다음에 부부 대회 이렇게 하는 부분들 하면서 태권도 저는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태권도장에 갔는데 승단 시험을 하잖아요. 승단 시험 하면은 태권도장에서 쌀을 이제 한 포대 한 가마 이렇게 한 포대 가지고 작은 포대 갖다 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초등학생하고 어떤 때는 부모가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 할머니 뭐 저기 해가지고 박수 치고 막 소리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효는 한공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한국에서 되는 인성교육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을 잘 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저런 사람하고 내 저 사람 내가 사귀고 싶어. 그러면 나랑 잘 사귀자 이렇게 한다고 사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뭔가 주지 않고 받기만 바라는 사람이 잘 살 수 없죠. 근데 연애할 때는 막 주워서 막 꼬셔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전부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 뭐 다 해줄 것 같이 해주는데 손에 물 다 묻히겠다고 남자 하다가 결혼하면은 딱 돌아서 물 갖고 와라 이런 사람들 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180도 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붙여도 우리가 베푸는 사람, 베품으로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로운 방법은 남한테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분들도 야 너희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냐? 너 왜 전화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며느리한테 하나씩 더 줬어. 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는 물건도 좋아야 되고 받는 사람이 좋아하고 내가 더 즐거운 걸 해야 되는데 받기 싫은 걸 막 줘서 너 왜 안 가지고 내 정성을 못 알았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줘야 돼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할까요? 독고영재 씨라고 있어요. 독고영재 씨를 만나가지고 저희가 그 봉사를 3년 동안 했는데 고아원 애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렇게 후원금을 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에서 이렇게 주는데 한 애가 이렇게 줘도 10%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또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 했더니 이 사람이 대뜸한 애가 이가 아저씨들 자기 얼굴하고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왜 당신 저기 하는 데 좋아합니까? 내가 오히려 그걸 글쎄 하는데 놀아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서 쇼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해주는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거야. 그러니까 주는 건 좋았는데 거기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도 제가 그래서 우리가 비품의 지혜라고 얘기를 한 것들도 지혜롭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부모들이 가장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식을 엄청 사랑한대요. 제가 볼 때는 자식한테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주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것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관심을 너무 많이 줘요. 뭐 고등학교 가면은 막 상전 취급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그런 거 일단 하지 마세요. 개인생인데 밥하기 시키고 청소하기 시키고 다 시켜야 돼요. 스스로 왜 지 인생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저도 사례가 있는데 태국 아니야 홍콩을 가서 나를 이제 통역하고 하는 친구가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걔가 수영을 잘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중교 1등하고. 그 엄마가 수영 다니는 거 하고 너는 공부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그 엄마가 이 유방암으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야. 지금 맞다리에 동생이 있어요. 자기가 어머니가 막상 돌아갔었는데 집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 펑펑 울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 제가 잘못 살았대 인생을. 근데 그 어머니가 결국은 수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엄청나게 챙겨요. 동생한테 주는 것을 많이 해요. 자기가 뭐든지 해보고 만들고 지금 거기도 회비가 올라 자기가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애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요. 삐를 뚫지 않게 가이드만 해주면 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린 자립하지 못하게 다 해줘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해주면요 나중에 장가 갈 때 보면은 내가 뭐 할 때 보면 부모들의 도움을 안 줘서 나한테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소리 들어요. 그렇죠. 죽을 때 유산에서 유산 싸움. 그래서 이제 자립 유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계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하다 보면은 장애인들하고 놀면서 같이 노니까 좋고 우리 가족하니까 가족의 결속력이 생기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지금 이제 장애인 상위군경체육회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 다리를 못 써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아들하고 이제 한 군데를 하는 거야. 근데 뒤에서 아들이 막 던져. 그래 아들이 아빠가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응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뒤에 엄마가 막 울고 있어. 제가 갔는데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진짜 울컥 안 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그걸 보고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빠하고 뭔가 했다는 것을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경쟁하니까 응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국을 통해서 하나 배웠으면 평소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자기가 연구를 해봐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은 제가 쭉 하는데 한국에 우리가 한국 체인지운동이라는 부분이 언어를 합쳐지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한다고 해서부터 쭉 진행 이순유부터 저희가 철학적인 거 하고 그 뒤부터 계속 이어서 만들었던 건 이따가 또 런칭 연역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역사들도 이제 뭐 쭉 보시면 알겠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 현재의 연수와 그다음에 운동 역사가 있는데 연수를 만들고 진도 교육을 만들고 여기 그 한국 체인지 운동 발대시 여기 우리 그 위원장 계신 분이 오셨어요. 인사 간단히 한번 하세요. 아까 다 인사했기 때문에. 윤성문. 그 유튜브에서 우리가 여기 한국 체인지 운동 발대시 할 때 국회 때 이제 본부장님을 하셨어요. 그때도 우리가 많은 걸 부족했고 저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운동 발대식을 그 다음에 9년도 했었는데
뭐 또 공주에서 이렇게 한다. 제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문 체인지 운동을 한다고 제가 뜻을 먹었지만 순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단련이 되고 이번에도 우리가 항문 체인지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체인지 운동 위원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완성이 아니라 가는 과정을 하는 거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나가자. 그리고 그 위원회는 우리가 교육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만들어서 교육받은 사람이 뭐 50명, 100명, 200명 지역이 되면서 그 팀을 만들고 뭔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인 뭐 지도서 뭐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쭉 진행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체인지원 진흥원 발대식을 또 했죠. 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철학에 대한 거 자서전도 발견하고 이걸 또 학문적으로 한국 체인지 운동을 학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포럼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체인지 예선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자료에 있지만은 이게 홍인관과 스포츠 프로모션이 거의 같습니다. 같고 그래서 국민 건강과 평화를 위한 건데 우리가 체인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분들로 통해서 같이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공원단이라고 했지만 이 공원단 멤버들은 우리 한국을 이제 체인지 운동을 새마을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 인성 실천 운동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리더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이제 5대 지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두루두루 활용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저희가 한국은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 홍익인간은 널리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건 저희 철학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운동은 제가 여태껏 우리가 해왔듯이 나와 가족과 이웃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경기 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가급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만남 맞춤 운동이라고 이것이 사실 관계입니다. 우리 항공을 이렇게 던져서 내 생각을 목표를 정해서 피를 던져 많이 주거든요. 목표를. 내가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주거나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만남 맞춤 운동이에요. 만남 맞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내가 했는데 나 좋아요. 아무것도 액션 없으면 끝이야.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 만남 맞춤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뭐 연애할 때 눈 맞춤, 입 맞춤, 뭐 가슴 맞춤 맞춤을 통해서 이루어듯이 우리가 그냥 나 했는데 내 뜻을 못 알아. 내가 언제 말한 적이 있나? 여성들이 많이 하죠. 내가 알아. 그럼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서 못해요 남자들은. 그럼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좋겠다. 그럼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생색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생명 존중이라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든 사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딱 태어나서 팔 움직이고 딱 해서 뭐 누워놓으면은 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딱 엎어지잖아요. 야 그럼 박수 쳐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운동이에요. 한국은 웬만하면 그 정도 수준까지라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한국 교본에 보면 팔이 한 팔이 없으면은 정면에서 두 다리 없어도 될 수가 없으니까 의자를 갖다 놓게 하고 이렇게 경기 룰을 그냥 최대한 대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스포츠라고 기존 개념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빨리 이런 게 개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한 거예요. 한공도 맨 처음에 투구법을 할 때 야구하듯이 던지는 걸 갖다 막 해서 운동은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야 이게 좋아. 왜냐면 노인분들 저는 이제 어머니 매실사니까 그것도 어머니 매셨기 때문에 그게 내향을 하는 거야. 어깨 다치면 팔 못 써요. 팔이 안 올라가 이게. 그러니까 다쳐보면 어깨 인대가 나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저기 회장이 어깨에 나가서 고생 엄청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골프 치고 막 저기 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운동.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방식을 펼친 거예요. 팔을 부려다 놨다. 우리가 또 운동할 때 보면 바로 코앞에 붙이는 것도 이제 사치에서 넘어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연유고 그런 식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
잘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나름대로 철학 뜻을 가지고 했던 거고, 이 생활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항공을 저희가 아까도 남녀노소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다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에는 부모님, 애들, 자식, 또 이제 장애 가족 있으면 장애 가족, 또 다문화 가족, 요즘 다문화 가족도 엄청나게 많죠. 이제 그런 가족들, 그 안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운동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항공 체인지 프로그램이고요. 모든 항공 운동하는 것이 항공 생활체육 운동이에요. 다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들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거 할 때는 쟤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나랑 또 다른 사람만 몸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가 할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애들만 하는 프로그램이야. 어떻게 보면 애들하고 지켜만 보거든요. 그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교육 지표는 홍익인간의 강의 체인지가 기본이 되고요. 만남, 마주, 생명, 생활행복이 우리 한국으로 바탕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만남, 마주, 생명주도 이것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게 한국이 가야 될 길이고 한국의 정신이고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제 운동 시스템은 이 교육 지표를 5가지를 놓고 그걸 항공 체인지 운동인데 이게 항공 체인지 운동은 분명히 건강, 가정 이게 나오는데 재활, 자립, 인성, 대품제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한쪽은 스포츠 국민 건강 운동이고 한쪽은 가족 인성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교본들이 맞추면 스포츠에 대한 교본들, 그다음에 패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교본들, 노인들, 장애인들 패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 나름대로 교본으로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으로다가 진짜 냉각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이 세 번을 다 해주면은 진짜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한국에 한다, 대학교에서 한다, 교수 추천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이제 건강, 우리 한국 패밀리 헬프스라고 하는 부분이 헬스, 앵글로스먼트, 리더십, 퍼스널리티 이게 책 한 권 보면 이 하나하나 항공마다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린 책의 그 내용을 보면 뒤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 당장 정했다, 그 프로그램 카피해가지고요 지시하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교육 과정에 다 맞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기본이 역사하고 유산이라는 생각, 여기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족 스포츠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홍익인간을 묶어서 우리가 건강 행복인데 우리가 소외계층을 얘기하는 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내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생각의 폭이를 넓혀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저희가 이제 이걸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하다 보면 초등학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좀 곧 오실 건데 기동환 회장이라고 이제 전라북도 연수원 원장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도 이미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또 자료가 되면 또 공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만든 게 교육관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 여기 계신 분들만 같이 네트워크하도요 어마어마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게 누구나 다 함께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 스포츠고 소외계층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인데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패밀리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만남 맞춤은 별거 좋은 관계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개인으로 할 때는 건강할 때 내가 자립인성에 대한 자립심을 가져야 되고 자립인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제 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가족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프로그램들이 여기 아까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에 대한 거는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을 통해서 10여 년 동안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여기 분은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우리 한국 체인지 운동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애들 낳고 애들도 결혼하고 다시 손자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생을 진짜 세상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인지를 분리시켰는데 생각 하나하나가 이제 나와 가정, 이웃, 세상과 함께 오려서 한번
공통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생각의 기준이. 우리가 보면 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에서 내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면, 그런 뜻을 하다 보면은 미래에 할 일이 생겨요. 우리 배원장님하고 제가 한게 뭐냐면, 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한국 체인지 운동이고, 한국 체인지 교육 프로그램이고,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한국 체인지 운동 하니까 잘 몰라. 그래서 한국 체인지 인성 실천 운동으로 바꿨어요. 명칭을. 체인지는 그대로인데. 왜냐면 그래도 인성 실천인데 체인지 인성이 뭘까?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르신분들 이제 웰다잉 하는 문제들 잘 죽기 전에 뭔가 관계성을 다 갖춰놓고 죽는 게 좋잖아요. 자식들하고도 혼자들하고 또 주변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체인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로다가 해보고요.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에 보면 수신제가 충평천하 나오듯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동의 정신문화의 도시 인이 얘기하잖아요. 인이 예지신의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인이거든요. 제일 기본 단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혜를 여러 가지 복잡한데 내가 베푸는 걸 지혜라고 해요. 관계를 인성의 관계를 좋은 관계 있으니까 좋은 관계니까 내가 밥 한 끼 사고 좋은 말 한 번 해주고 나쁜 얘기 안 해주고 흠잡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거든요. 봉사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단순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만 해줘도 다 어디 가서 대접받거든요. 인정받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밥이라도 함께 사는 사람 최고거든요. 건강한 사람 최고고요. 밥 함께 사시는 분 최고. 더다가 선물도 하나 줄 수 있으면 최고죠. 근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전에 어디나 이게 부여에서 머리 수염이랑 이렇게 나신 분 지도자가 90세 되신 분이 있어요. 전에 한복 입더니 한복 안 입고 이렇게 헬멧 오셨더라고요. 내가 깡보다도 한국 넥타이 보고 남을 가르치는 게 내가 제일 좋아. 내 나이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우리가 여기 걸려 있었죠. 여기 저기 걸려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 기본 건강운동, 의료비 절감, 건강가입 하는 걸 꼭 잡고 페미니스트로는 자립인성한 이게 옛날부터 내가 주창하고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 체계화 잡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은 건 뭐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여기가 우리 삼방도 와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삼방에서 책을 다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장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수원이고 제가 이건 뭐냐면 전통생활책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군대든지 가정이든지 서당이든지 우리 현대 옛날 이주시 때 했던 풍속화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는 그 스포츠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풍속화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 여기서 열심히 할 거고 연수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아까도 다시 설명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하나 더 보다 보면은 이게 한국 체인지 운동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모델을 삼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다른데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 공부라든지 이렇게 봐더라도요. 저희처럼 이제 학술적인 체계를 가지고 교육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진행하는 데들은 저희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공에 보면은 이제 관계라고 제가 표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종교적인 생활도 하고 뭐 철학적인 거 많이 하는데 왜 거기에는 건강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도를 통하고 또 스님들이 다 도통해서 산속에 계셨는데 혼자 도통하였는데 그 세상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그러다가 다시 보면은 뭐 몸이 아프셔서 치매 걸리시기도 하고 그럼 내가 깨달은 게 뭘까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고 인생이 어차피 된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 거하고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누가 아까 사랑 생각하고 깊은 마음인데 그거를 이제 가져야 좋은 관계 되지. 내가 아프군요.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도 내가 아프면은 다 실패해요. 아프면.
근데 그거를 생각을 잘 못해요. 젊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아파서 누울 때 그때서야 내가 공부할 책이 이게 항상 늦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어린 학생들한테 보면 한국의 기본이 신체 균형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한 부분들. 우리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 게 목 디스크, 허리 이런 거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자세도 똑바로 있는 애들 칭찬해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야 돼요. 책상에 똑바로 앉고 걸음걸이에 똑바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남한테 베풀고 하는 애들한테 상 줘야 돼. 공부 못했다고 야단치는 공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지가 할 때가 되면 해요. 그리고 공부 잘해서 유학 보내면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 되거든요. 부모하고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관계, 아들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제일 우선. 이게 우리가 행보의 거의 80~90%를 여기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사회 봉사에 대한 부분, 남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표를 다 만든 것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라고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잘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공의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뭐냐면 물은 어디 가나 스며들고 같이 하잖아요. 세상에 한공의 물이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잘했다 그래요. 왜냐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다 섞여서 그걸 융합시켜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래 전통의 가치를 재창조했어. 틀린 말 아니죠. 스포츠볼 되죠. 3세대 같이 할 수 있죠. 차별과 구별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감피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성 노인 회사 강사들 일자리 창조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통과 조음악의 이성실성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강사들이 많이 하고 여기는 인성 실천 운동을 직접 오래전부터 하고 계세요. 실천 인성은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다문화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다음에 세계 생활체험에 대한 체육계 스포츠용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냐면 참여용으로 어디든지 한국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강의 장소 어디든 상관없어요. 백종원 대표는 스마트폰에서 항공하잖아요. 저희가 뭐 꽃꽂이 하는데 항공해요. 수혜점에서도 수혜점 가르치는 데서도 항공해요. 저기 양평에 가면 에어로빅 하는데 항공합니다. 그러니까 접목하기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하면 내가 힘이 안 들고 먼저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다 진행해서 결과 보고 할 때 처음 해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있다 보니까 던져보면 이거 못 던지고 못 맞추는데 한 3개월 지나면 쫙 던지고 그걸 예산 내어렸던 광고사 직원들 와서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제 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한 걸 2개 놓고 프로그램 하니까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지금 아로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로마 하면서 사람들 저기 아니 한국은 집중하잖아요. 그런 집중하고 하니까 신경을 쓰고 저기 하면 막 손 떨리고 해요. 그런 거 아로마 완화시키게 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스토리가 맞추면서 때 풀어지는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한국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다. 실제 뭐 뚱뚱한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천천히 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걸 어디에서 접목하면 되겠지? 내가 하는 이거 하면 될까? 그럼 이거 내가 확장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성교육 실천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이게 지금 하나의 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8계층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거진 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더 중에 하나 되면 다문화 탈북자인데 뭐 교도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 어디에 적용하느냐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이 안전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체인지운동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주면은 이 한국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최인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효는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놀고 일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효는 받들어야 되는데 같이 놀고 소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립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보면 다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지마. 다 설치하는 것부터 가르쳐서 설치해. 6살짜리를 했는데 4명이서 설치해요. 큰 거.
실제로 해요. 가르쳐 주니까 해요. 걔들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간 자리에서는 같은 해보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선생님 리더십 생겨요. 선수도 마이크 잡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점수를 매기한 게 아니라 무관심, 관심, 참여, 실천, 유지 문제. 내가 이제 항목도 우리가 표에 대한 거에 조사가 자립되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끔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없는데 관심이 수에 대해서 전혀 할아버지 관심 없는데 해보니까 너무 즐거워.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럼 갑자기 쭉 올라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신 내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인성을 이렇게 표를 해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교육할 때 사용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에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다 바꿔지는 부분들을 다 끌어낸 거. 이거는 인터넷 앱에 다 돼 있어요. 카드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진흥원에서도 현재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어. 아까 이따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거는 보건단 인증사하고 교육문화 지도서를 이제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페를 좀 많이 활용하시고 있고. 그래서 최종으로 얘기를 하면 이 항공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면 이 항공 전체로 이제 항공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항공협회에서 공원단 조직이 있고 기업 후원의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항공 체인지 인선 실천 운동을 후원을 해요. 지금 하고 그다음에 공원단이 이것도 공원단이 이제 팀장이나 평생교육 강사 사회봉사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운동을 같이 진행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한국이 내는데 내가 협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장을 하시면 됩니다. 추진위원장 지도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심판에서 조직을 하면은 내가 이제 심판이나 소규모 대회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내 한국협회를 만들겠다. 그럼 조직을 만들는데 구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공원단이 가장 중심 속에 있다. 그게 저변을 넓히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지도사가 하는 1, 2급 이런 거 여기서 1급은 우리가 전문 강사 과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항공협회가 산하의 해외지구 대한항공협회 이게 한미협회 그 대회는 우리가 저기 만들고 이거 전반적으로 이걸 다 서포트 하는 것이 이제 공원단의 후원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문화 진흥원에서 또 이런 것을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센터 학술적으로 선도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현재 항공이 이번으로 오늘 행사로서 시스템적으로는 완성이 됐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